일본의 나라현 나라시 출신이자 1961년 3월 7일 출생으로 올해 나이 64세. 이름은 다카이치 사나에, 현 일본의 총리라고 한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경찰관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학창시절 친구의 말로는 절대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오히려 교칙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며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학생회 소속으로 어린 시절부터 리더십이 있었다고 한다. 나라현립 고등학교라는 당시 상당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성적도 꽤 높은 편이었다고 한다. 그녀가 졸업할 당시 1980년 부모님이 다카이치가 대학보다는 취업 후 빠르게 결혼을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결국 와세다 대학, 고베대학 등 명문 대학에 합격하여 그중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국립고베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했다고 한다. 이렇게 그녀는 기존 자민당 주류 정치인과는 다르게 관료 출신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점이 훗날 그녀가 더 돋보이는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다카이치는 특이하게도 바이크를 타는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특히 가와사키의 Z400이라는 바이크를 즐겨 탔는데 집에서 대학교까지 왕복 6시간을 바이크를 타고 통학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드럼 연주도 했다고 하는데 단순 취미를 넘어 루이라는 이름의 밴드 활동까지 했다고 한다. 심지어 평범한 장르도 아닌 헤비메탈을 즐겼다고 한다. 상당한 록 음악 매니아로 어린 시절 피아노를 가르쳐주던 음대생이 준 레코드 중에 영국의 록 밴드인 블랙 사바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메탈에 입문했다고 한다. 의원 시절에는 숙소에 전자 드럼을 두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그것을 풀기 위해 딥퍼플의 번을 연주했다고 한다. 현재는 강한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가 자유로운 록 음악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다카이치는 그런 허튼 소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다카이치는 고베대학 졸업 후 마스시타 정부경영대학에 입학했다고 한다. 거기서 1987년 마스시타 연구소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한다. 거기서 2년을 보낸 다카이치는 미국 정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경험이 그녀가 국가 전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일본에 돌아온 이후 그녀는 TV 아사히의 진행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젊은 여성 중에서 정치 및 사회 이슈를 또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손에 꼽았다고 한다. 즉 그녀의 대학 생활과 유학 경험이 자연스레 방송인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이후 메이저 방송사인 후지TV의 진행자로 고용이 되었고 아침 프로그램의 앵커로도 활약했다고 한다. 1993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제40대 중의원 총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나라현 전영구에서 첫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중의원을 3번이나 역임하며 상당히 젊은 나이에 성공적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한 케이스라고 한다. 사실 그녀는 정치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기보단 원래 일본의 헌법과 국가 구조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한다. 그녀는 원래 자민당 출신은 아니었는데 원래는 소규모 정당인 자유당에 합류했다고 한다. 그 이후 자민당의 사무총장이었던 가토 코이치가 다카이치를 알아보고 그녀를 자민당으로 영입했다고 한다. 이후 다카이치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고이즈미 주니치로 밑에서 경제산업성 수석 차관까지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후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녀는 2003년 총선에서 패배 이후 긴기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휴식은 잠깐이었고 결국 다음 선거에서 나라 2구를 대표하는 의원직에 다시 선출되었다고 한다. 다카이치의 정치 인생은 아베 신조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한다. 당시 다카이치는 당내에서도 발언하기 조심스러웠던 헌법, 안보, 자위대 등 문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마침 아베 신조는 확실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찾고 있었고 그런 다카이치를 눈여겨보게 되었다고 한다. 아베는 다카이치를 처음 보면서 저 사람은 혼자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아베는 그녀를 요직에 기용하며 의도적으로 전면에 세웠다고 한다. 아베가 직접 하기에 부담스러운 말을 다카이치가 대신 치고 나가게 하는 구조였는데 이때 다카이치는 자민당 내에서도 큰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보완한 정치적 동업자에 가까웠지만 점점 멘토와 제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베 사후에도 다카이치는 노선을 바꾸지 않았고 그녀는 지금도 여자 아베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아베 신조의 후계자로 불리는 만큼 강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강력한 친미, 반중, 친서방 성향인데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한 편에 속한다고 한다. 다카이치는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대비, 국방비 증액, 우주 보안 예산 확대,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이란 제재에 대해 모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 정책으로도 아베의 금융 완화 정책을 말하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밝히며 일명 산하의 노믹스를 제시했다고 한다. 과거 한국에게도 강경한 발언을 해왔었는데 2022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며 우리 일본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다만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생각이 바뀌었는지 한국에 대해 다소 유해진 메시지를 냈다고 한다. 야스쿠니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약간은 수위를 낮췄다고 한다.
대만에 대해서는 강력한 친대만 성향이고 실제로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한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고 한다. 일본의 내각제 정치체제 특성상 자민당의 총재가 되면 일본의 총리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라고 한다. 다카이치는 1차 투표에서는 이시바 시게루에게 27표 차로 앞서며 바로 총리직을 확정짓는 듯 했으나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에게 21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고 한다. 이후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 총리가 되었으나 잇따라 3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하며 자민당의 의석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시바는 다카이치와 다르게 온건한 스타일로 이때 자민당 내부도 그에 맞춰서 무색무취 정당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시바와 자민당은 일본 보수층들에게 지지를 잃어갔고 그때 당내에서 이시바를 앞서서 비판한 인물이 바로 다카이치라고 한다. 다카이치는 이때 선거에서 패배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죄송하다라고까지 발언하며 그녀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냈다고 한다. 2025년 9월 19일 이시바 총리가 사임했다고 한다. 다카이치는 바로 그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일명 펑쿨색좌라고 불리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경쟁 상대였다고 한다. 초반에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가 앞서는 결과도 나왔으나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는 183표를 받으며 1위로 결선 진출, 고이즈미와의 결선 투표에서 185표를 받으며 생각보다 수월하게 제29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이후 자민당과 오랫동안 연정 관계였던 공명당이 연정 탈퇴 의사를 밝히며 다카이치는 자민당 총재가 되었음에도 총리를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빠르게 공명당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진 유신회와 연립을 구성하며 여러 위기를 극복, 다카이치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다카이치는 역대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라고 한다. 2026년 1월까지만 해도 내각 평균 지지율은 70%, 2030 세대의 지지율은 무려 88%에서 90%에 달한다는 조사도 나왔다고 한다.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점과 비교되게 젊은 남성층들 사이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 MZ들 사이에서는 사나엘라는 이름의 활동을 뜻하는 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일명 사나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볼펜이나 가방 등 다카이치 총리가 쓰는 물건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기존 자민당 내 기득권으로 표방되는 일명 진리는 정치인, 맞는 말만 하는 정치인을 넘어서 다카이치의 존재는 현재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현상이라고 한다. 마치 그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 구호도 메이크 재팬 그레이트 어게인 MJGA라고 한다. 2026년 1월 23일 다카이치는 국회 해산, 국회 중에서도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다고 한다. 일본 총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인 중의원 해산권을 사용한 것인데 이시바의 무색무취 정책으로 자민당의 줄어든 의석수를 현재 높은 지지율로 뒤집어보고자 하는 일종의 승부수라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말 그대로 총리직을 걸고 국회 해산을 했다고 한다. 사실 총리 다카이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도 다르고 정치 환경도 다르지만 이 둘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바로 자신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단 한 번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떠한가? 애매한 말,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입장,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태도는 오히려 현대 정치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카이치는 강경 보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노선을 수정한 적이 없다고 한다. 좌인지 우인지 애매한 사람,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책임을 미루는 정치인들 잠깐은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선택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한국 정치에도 다카이치 같은 인물이 필요할까? 아니면 지금 상태로도 괜찮은 것일까? 댓글로 답을 남겨주길 바란다. 이상 일용이 마스크였다.